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D급 74회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4번 풀어볼게요. 자, 실무수행 4번은 근로소득 관리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사원 등록 문제고요. 노은찬 사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 1번. 부양가족은 노은찬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2번. 자, 우리 어머님 이연자는 연금 소득금액 90만 원이 있다. 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하죠. 자, 3번. 배우자 오서희는 소득이 없고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으나 10월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자, 24년 과세 기간 중에 완치 판정을 받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장애가 치유가 됐어도 어떻게 보냐? 장애로 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장애인을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망과 장애 두 개 모두 만약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 혹은 2024년도에 하루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살아 계신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신 걸로 보면 됩니다. 자, 4번. 자녀 노윤영은 공익법인이 시행한 피아노 콩쿨 대회 상금 300만 원을 수령했다. 자, 우리 상금 받았다라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죠. 기타 소득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자, 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이 있다. 자,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동생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수행과제는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 모듈로 바꿔주시고 사원 등록 들어갈게요. 노은장 클릭 하단에 넣어 볼게요.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어머님 넣을게요. 이현자. 자, 주민등록번호 4011-207-5529 자, 넣어주시고 자, 우리 아까 이연자 가능했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배우자는 장애 체크해 주셔야겠죠? 중증 환자였다. 자, 배우자는 장애 중증 환자 3번이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는 3번 오서인으로 등록. 자, 780202-201. 자, 뒤에는 1213. 자, 장애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3번이 중증 환자죠. 자, 그 다음에 자녀 노윤영. 자, 자녀 노윤영은 기타 소득이 있었고요.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죠. 자,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생. 자, 동생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했어요. 그래서 부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형제 자매로 하고 공번 부 체크. 그 다음에 노동장. 자, 어차피 공제 못 받는데 입력 안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는 일단은 입력을 하시되 나중에 실무 업무를 하시더라도 입력은 하고요. 나이나 소득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부처리했다라고 적어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실무수행평가 풀어볼게요. 자, 노은천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조회를 해주시고 본인 포함 몇 명인가?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열어주시고 자, 노은찬 불러와 주시고 여기에서 본인 포함 몇 명인가? 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4명이네요. 4명. 자, 그 다음에 37번.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자, 25번 배우자. 자, 배우자 150. 27번 경로우대 한 명 있죠? 100만 원. 자, 장애인 공제 대상 28번 한 명 있었죠? 200. 자, 57번 자녀 세입 공제 한 명이고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자, 다음 2번 급여 자료 입력으로 넘어갈게요. 자, 8월 급여 자료고요. 자, 기본급 상여는 설정된 그대로 사용한다. 직책 수당은 직책별로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업무상 관련해서 출장할 때 사용했고, 자, 차량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대요. 자,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면 비과세 아니죠. 과세로 들어가죠. 과세. 자, 비과세로 들어가려면 차량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본인 명의로 렌트를 하거나 업무 출장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차량 유류대라든지 경비 같은 경우를 지급받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자, 식대. 매월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식대 비과세 들어가겠네요.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까지. 자, 나머지 10만 원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과세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수당. 초중고 재학 중 자녀가 있는 경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과세죠. 자,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계산한 대로 공제해 주시면 되고, 자, 본사 백도영 부장의 급여 자료이다. 당월 25일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반기별 원천 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이 말은 월별로 신고하면 된다. 자, 8월 급여였죠. 8월 달 거는 다음 달 9월 달에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되고, 자, 수행과제는 급여 자료 입력에 수당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 8월분 급여 자료 입력해 주시고 9분은 2번 급여 상여, 그 다음 8월 기속분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부터 들어갈게요. 자, 수당 공제 등록 클릭. 자, 직책 수당 과세죠. 자,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죠. 급여로. 자, 그 다음 식대는 비과세였죠. 비과세. 자, 비과세는 코드 도움 넣어주셔야 돼요. 코드, 식대 확인. 자, 그 다음에 자녀수당. 자녀수당 과세죠. 1번 급여로 넣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은 다른 거 없죠. 그죠?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 자, 8월 달이고요. 구분은 2번 선택하라고 했고요. 지급일은 8월 25일. 자, 백도영이었나요? 백도영 클릭하시고 기본급 400, 상여는 200, 직책수당은 30, 자가운전 보조금 30, 식대 30, 자녀수당은 20. 자, 그 다음에 공제액은 프로그램이 계산되는 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다 했고요. 참고로 보시면 비과세가 20만 원 등록이 되어 있죠. 20만 원. 자, 우리 여기에서 식대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까지 한도로 비과세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8월, 지급도 8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득세는 86만 4,830원 이렇게 들어왔고요. 3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1번 8월 급여 자료 입력 조회하시고요. 직책수당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백도영의 직책수당 30만 원이죠. 전액 다 과세였기 때문에 30만 원.
자, 42번. 자, 자가운전 보조금의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전액 다 과세였죠, 여러분. 따라서 30만 원. 자, 식대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식대 30만 원 중에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가고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입니다. 자, 이 부분도 문제 풀 때 잘 보셔야겠죠. 과세 대상을 묻는 건지 비과세를 묻는 건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자녀수당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자녀수당은 전액 다 과세였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는 없죠. 1번.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영수증에 10번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인가? 자, 원천 징수에서 10번 소득세 등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86만 4,830원.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연말정산입니다. 한성현의 연말정산 자료고요.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고요. 총 급여는 8천만 원 이하다. 자, 요거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시면 되고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공제, 기부금은 기부금 탭, 월세액은 정산 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자, 우리 월세액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다 이러한 것들 말해주는 거죠. 자, 월세 세액 공제는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급여는 8천만 원 이하. 자,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시가가 4억 원 이하거나 또는 자, 85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해요. 자, 제가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은 반드시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시가를 봤을 때 4억 원 이하인지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인지 둘 중에 하나만 부합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주택 시가가 3억 원이다. 5억으로 할까요? 5억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평수가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부양가족 현황을 보시면 배우자 총 급여액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 가능하죠. 소득 금액 없대요. 가능할 거고 장애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불러올게요. 자, 여기에서 한성현이었죠. 자, 소득공제 탭을 클릭을 하시면 입력이 다 되어 있죠.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모두 통과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장성 보험 보겠습니다. 종류 잘 체크하셔야겠죠. 계약자는 본인이고요.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자, 종류에서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태아보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김윤희고요. 자, 김윤희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이와 소득 모두 보셔야 되는데 기본공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모두 통과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되고 한우주. 자, 한우주도 보시면 20세 이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체크 둘 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김윤희부터 입력할게요. 김윤희 쭉 넘겨주시고 보장성 보험 국세청에다가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120. 자, 그 다음에 한우주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84만 원. 자, 한우주는 장애인 쪽에 84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액. 자, 한우주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납입액은 4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우주 체크하시고 옆으로 쭉 넘겨주시면은 교육비가 뜨고요. 자, 국세청 자료 쪽에 장애인 특수교육에다가 4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전체 합계 금액. 참고로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은 나이는 보지 않고요. 소득은 보셔야 되죠. 자, 이연진입니다. 이연진은 배우자예요. 그죠?
자, 배우자가 지급한 정치자금 기부금.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급한 정치자금은 제외. 자, 특례기부금은 가능하죠. 170. 자, 기부금 탭 클릭해 주시고 F2 눌러서 이연진 불러와 주시고 유형은 상호는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부 코드는 하단에 보시면 특례는 10번, 건수는 1건, 자, 금액은 170. 자, 이렇게 한 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기부금 조정 명세 탭 들어가셔서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클릭. 자, 반영 눌러주셔야 돼요. 해당 연도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해당 연도에 170만 원 전액 다 공제를 받겠다라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납입 영수증. 자, 월세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은 저희가 대상자에 들어갔죠. 무주택 세대주와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로 다 해당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월세 금액 600만 원이고, 자, 시가는 없어요. 그래도 면적 있죠. 그러니까 면적이 통과했기 때문에 월세세액 공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산 명세 탭 클릭. 자, 우리 월세는 정산 명세 탭에 있어요. 자, 70번에 보시면 월세액이 있죠. 옆에 화살표 클릭. 자, 임대인 성명. 자, 임대인은 김성수.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자, 731123. 자, 111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유형.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주택계약 면적 8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지.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62 신림동.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월세액은 600. 자, 그 다음에 무주택 해당 여부에 여체크 해주셔야겠죠. 주민번호가 빨갛게 떴어요. 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김성수, 임대인 넣어주셔야 되고 731123. 731123.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46번. 자, 61번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61번. 자, 24만 6천 원. 자, 그 다음에 47번, 63번 교육비는 60만 원. 자, 48번, 64번 기부금, 64번 기부금. 자, 특례 쪽에 25만 5천 원, 25만 5천 원. 자, 49번 70 월세액 90만 원이네요. 90만 원. 자, 그 다음에 50번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자, 73번 결정세액 소득세를 물었죠. 그래서 84만 9,840원.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특히 결정세액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 소득세를 물을 때도 있고 합계를 물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관리까지 다 풀어봤고요. 틀린 내용들 꼭 복습을 해주시고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